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남은 시간 동안 25분 또 윤사부장이 빔으로 타이머 틀어주셔서 실전 모의고사 3회를 푸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지난번보다 더 질문 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6개 정도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해요. 다들 열심히 풀고 있구만. 자, 그러면 어떤 거 문제 풀이할 거냐면 5번, 6번, 8번이랑 5, 6, 8, 그 다음에 14, 17, 18번 문제 풀이 할 거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5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나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래. 긍정에 모두 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나 모두 오가 나와야 돼. 자, 가부터 보자. 성적 행위에서 자유란 일정한 도덕적 제약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는 무분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떤 제한이 있냐? 타인한테 해악을 주지 않는다는 한계 안에서. 이거 뭐야? 해악 금지의 원리죠? 근데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라는 거는 뭐야?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 중에 자유주의겠죠? 딱히 뭐 결혼, 출산 이런 얘기 안 나왔고 사랑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유주의다. 자, 그럼 나와 볼게요. 성적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충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대. 그럼 뭐야? 중도주의겠죠? 그리고 출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출산까지 전제로 하면은 거의 보수주의에 가까운데 중도주의다. 그럼 기억부터 보자. 성적 행위는 서로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가? 선생님 이거 자유주의만 오 아니에요? 아니지 당연히 중도주의도 보수주의도 다 이건 오지 해악을 끼치면 절대 안 되죠. 해악 금지의 원리는 사실 모든 세 입장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 성적 자유는 성적 행위에 따른 도덕적 책임에 우선하는가?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책임을 내가 이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지는 것보다 일단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야. 아니지. 누가 명확하게 아니야.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중도주의에서 도덕적 책임보다 자유가 우선이야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주의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중도주의에서 X가 나왔으니까 이 니은은 답이 될 수 없다. 왜? 둘 다 오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디귿. 성적 행위에서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당연히 모든 입장에서 다 오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리을. 성적 행위는 쾌락이 목적이며 사랑이 없이도 허용 가능한가? 이거는 자유주의에서는 O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도주의에서 절대 X이기 때문에 리을도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2번이겠죠. 그러면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자, 가를 먼저 보자.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인격,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 결사의 형태. 이를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회 계약이다. 여러분 이거 지문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 수학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회계약이라고 하니까 뭐 홉스, 로크, 루소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 대충 보니까 뭐 홉스 이기적이란 말 없고 절대군주란 말 없고 리바이어던이란 말 없네. 아닌 것 같고. 로크 공동의 재판관 뭐 공정한 재판관 이런 말 없고 뭐 입법 관련한 얘기 없고 그러니까 루소겠네. 이렇게 찾아도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제는 거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얼마 아니지 한 3개월 남았네요. 좀 남긴 남았네. 그러니까 루소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지문을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소를 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디다가 설명을 해볼까? 여기 빈칸에다가 설명을 해볼게. 좀 크게 해서 루소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루소는 일단 루소의 자연 상태는 뭐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화로워. 이때는 자연적 자유죠.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니까. 자연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인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굳이 맺냐? 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뭔가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이건 제가 수업 때 한 적은 있어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게 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점점 더 사유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모아서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 뭔가 빈부격차 같은 게 심해지면서 좀 부자한테 노예가 막 종속되고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 상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이 사회 상태는 아직 사회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사회 상태에서 불평등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왜? 이 불평등을 벗어나서 어떤 자유를 누리려고 시민적 혹은 사회적 자유를 누리려고 막 노예처럼 종속되고 그런 일 없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계약을 그럼 어떻게 맺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회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사람들이 요 지문이 바로 사회계약을 맺는 지문인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각각의 사람이 있어. 이 각각의 개개인의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다 맺잖아. 어떻게 맺냐? 자신의 뭐 신체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해. 어디에? 공동체. 전체 공동체에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해. 근데 이 공동체는 뭐에 의해 지도되는 공동체냐면 일반 의지에 의해 지도되는 공동체다. 즉 국가죠, 여러분. 그래서 루소는 좀 어려운 말로 막 법인체 이런 말도 쓰거든. 그래서 뭐 공동체, 법인체 이런 얘기를 쓴다. 근데 여기서 일반 의지는 뭐였어? 우리가 배웠겠지만 일반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잖아. 그리고 이 일반 의지는 우리 모두한테 다 있는 거지. 난 얘한테도 일반 의지 있고 얘한테도 일반 의지 있고 얘한테도 일반 의지 있어. 모두한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개인의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신체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어디에 이 공동체에 다 양도를 해. 다 넘긴다는 거야. 모든 걸 다. 자, 모든 걸 다 넘기는데 이 공동체는 일반 의지에 의해 지도되는, 즉 일반 의지에 의해서 지도되는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신체나 나의 권리나 이런 걸 모두 다 넘겨서 내가 이 일반 의지에 복종하더라도 내가 이 불평등한 막 예를 들어 뭐 노예가 주인한테 복종하고 종속하는 그런 나쁜 형태의 복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돌아가는 공동체에 복종하는 거라서 모두가 다 복종을 했잖아. 모두가 다 똑같이 자신의 신체와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딱히 내 거를 뺏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요 느낌만 알고 요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공동의 힘 전체를, 이 공동의 힘 전체라는 건 우리가 이 공동체한테, 법인체한테 넘긴 것, 이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얘네 있잖아. 얘네 1명, 2명, 3명. 얘네의 인격과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다. 그런 결사의 형태가 이런 공동체이자 뭐 법인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맨날 이 부분을 질문을 하더라고. 밑줄 그어주세요. 외워주면 너무 좋아.
이를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각자 얘네 빨간 애들 각자가 이 전체에 다 복종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와 다 결합되어 있긴 한 거지. 근데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의지에 의해 지도되는 공동체에 복종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내 일반 의지잖아. 일반 의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거나 다름없다. 왜? 뭐 일반 의지에 지도되는 공동체에 복종하는 거니까 일반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는 거고 그건 곧 나를 위한 거잖아. 그래서 나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자유 상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대신 여기서의 자유는 사회적 또는 시민적 자유겠죠? 그런 결사의 형태를 밝혀나는 것 그것이 사회계약이다. 여러분들이 루소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은 루소다. 그 다음에 을 볼게요. 공정한 재판관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없다. 이건 너무 쉽지. 로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로크도 까먹었을까봐 로크 한번 복습을 하면 로크는 자연 상태 얘도 자연 상태가 우리가 자연법에 의해서 자연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약간 평화롭고 비교적 평화롭지? 루소만큼은 아니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야. 근데 얘는 그럼 비교적 평화롭고 자연법도 지키는데 왜 사회계약 맺어? 왜? 자연법을 누군가가 위반했을 때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공통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관, 공통의 재판관이 없으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게 됐다. 그래서 요거는 로크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A는 루소 O, 로크 X가 나와야 되네. 주권은 양도될 수 있는가?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야. 내가 아까 여기 이렇게 적어놨잖아. 기억 안 날 수 있겠지만 로크한테 로크가 아니라 다시 말할게. 루소가 개인들이 사회계약 맺을 때 자신의 신체와 권리를 전부 다 양도했다면서요. 그러면 주권도 뭐 양도한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제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여기다가 띄울 건데 잠시만요.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너무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걸 보면서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주권 또한 양도되는 것이냐고 물어본다. 왜냐면 우리 배웠잖아. 루소한테 주권은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루소가 사회계약을 맺을 때 개개인들이 모든 권리를 다 공동체한테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하니까 막 양도가 얘는 없고 얘는 양도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뭐냐면 주권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사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봐봐. 여기가 중요한데 루소에 따르면 그 정치체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 주권을 가지게 되는 거다. 얘들아, 주권은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 권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 개개인들이 나도 주권 있고 뭐 이딴 게 아니라 다 지우고 이렇게 사회계약 공동체 즉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여기에 주권이 부여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주권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권이 대표되는 거기 때문에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지. 왜? 이 주권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니까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는 없다. 그래서 양도될 수 있는가? 루소에서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답인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가? 그렇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 가운데 설명은 필요도 없고 주권은 공동체에 부여되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그리고 주권이란 건 내가 사회계약 이전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가 생겨난 이유, 그러니까 사회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공동체에 부여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의지를 따르는 한 자신도 자유롭고 타인의 자유도 보장되는가? 그치, 일반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반 의지에 의해 지도되는 한 나도 자유롭고 공익에 나도 포함돼 있잖아. 다른 사람도 자유롭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다. 그다음 3번. 항상 옳고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하는가? 맞지? 이 공동체는 일반 의지에 의해 지도되는 거라고 했죠. 한 번 더. 이 공동체는 일반 의지에 의해 지도되는 거다. 다음에 4번. 사회계약은 각자의 인격과 재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필요한가? 이거는 뭐 로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그렇죠. 일단 로크한테는 당연히 맞는 선지고. 그 다음 이건 안 어려웠을 것 같아. 4번은. 5번이 좀 어려웠으려나? 5번. 자연법의 기초는 이성이며. 얘들아, 이거는 서양에서는 거의 다 기본적인 거야. 자연법은 다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거지. 그리고 이 자연법을 모두가 다 준수하게 한다면 당연히 평화롭겠지.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모두가 다 지킨다면 굳이 사회계약 맺을 필요도 없겠지. 근데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위반하는 경우에 공통의 재판관, 처벌이 안 되니까 공통의 재판관을 만들려고 사회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오다. 자연법은 모두가 주사하면 당연히 평화롭겠지.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다. 6번 설명이 길었네요. 8번 넘어갈게요. 갑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 또 오네요.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조음, 즉 선을 목표로 한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네. 아리스토텔레스 느낌이 나죠? 근데 모든 조음 중에 최고의 것을 목표로 하는 건 국가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다. 최선의 공동체는 국가.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덕이란 말 있고 예의란 말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러야 한다. 어질인이죠. 인. 한자로 쓴 거야. 어질지 못하면서도 나라를 얻는 경우는 있지만 천하를 얻는 경우는 없대. 즉 어지러야 천하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지는 게 중요하다. 나라를 순전히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해.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이건 맹자가 하는 얘기다. 맹자의 위민 사상을 나타낸 거다. 위민, 백성을 위하는. 그러면 1번부터 보자. 통치자의 권위와 정당성. 통치자가 권위 있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거는 구성원의 뜻, 즉 백성의 뜻과 하늘의 뜻에서 비롯되는가? 이거는 누구만 맞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1000명 이런 거 얘기했겠어? 이거는 맹자만 오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긍정이니까 가장 적절한 질문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은 나가버리고 2번. 국가는 재산의 공유제를 통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랑 맹자 배우면서 재산의 공유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나? 이런 말 한 적이 없죠? 둘 다 아니고 재산의 공유 같은 거는 플라톤의 경우에 특히 수호자 계급에서, 즉 통치자나 방위자 계급에서 이런 내 거가 있으면은 국가에 충성하지 않게 되고 국가를 잘 다스리지 않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재산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만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연적 본성이 아닌 인위적 동의의 산물인가? 뭐 인위적 동의는 거의 뭐 사회계약론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적 본성에 의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조건 이건 아니라고 할 거기 때문에 3번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4번. 국가는 구성원들이 정의와 선을 실천하도록 장려해야 하는가? 그치. 국가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고 당연히 맹자도 국가는 구성원들, 백성들이 정의와 선을 실천하도록 돕겠지. 둘 다 오다 이거는. 다음에 5번. 통치자는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되는가? 이거 누가 명확하게 아니냐면 얘들아 맹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인데
보통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건 민주주의인데 맹자는 이 민주주의는 뭐냐면 백성의 의한, 뭐 국민에 의한, 백성보다는 국민에 의한. 그러니까 국민이 뭔가 투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고 여기서 맹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얘들아 민본주의 그냥 백성을 예를 들면 뭐 국민을 의한이 아니라 위한이야. 그래서 맹자는 뭐 옛날 사람이잖아. 국민들이 꼭 정치 참여해야 된다고 하겠어? 그냥 통치자나 위에 관리들이 나라를 다스리겠지? 국민을 대신 위하기만 하겠지? 국민에 의해서는 나라가 운영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맹자가 아니라서 5번도 틀렸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 같이 볼게요. 갑을사상가 모두가 부정. 색깔이 잘 안 보이려나? 다시 핑크색으로. 원조를 회피하는 논거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 돌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원조는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실천해야 된다. 싱어죠, 싱어? 가깝고 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모두는 세계의 시민이니까 당연히 원조해야 된다. 의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원조는 원조의 목적이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만민 이거 거의 롤스가 쓰는 용어인데 롤스 책이 만민법이잖아. 더 읽어보자. 자유주의적 정부나 자유주의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정부. 여기서 지금 복지나 그러니까 복지 말고 돈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나 문화적 수준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정부에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가는 게 중요한 거다. 롤스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모든 사회는 자유와 인권을 확립할 만큼의 잠재적인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가? 이건 얘들아 롤스가 한 얘기야. 이거 너네가 몰랐을 것 같아서 이거 따로 외워도 롤스가 한 얘기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XX 나와야 되는 거라 기억은 답이 될 수 없다. 왜?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뭐 자세히 언급된 적은 없는데 모든 사회는 자유나 인권, 롤스가 중시하는 거지. 이거를 확립할 만큼의 잠재적인 인적 자원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자. 왜? 어느 정도 정치 문화적 수준도 높아질 수 있게 도와주면 잠재적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알아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들어갈 거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원조를 통해 원조국과 피원조국의 부의 수준 대등하도록 조정. 싱어도 아니고 롤스도 아니에요. 부를 똑같이 만들자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디귿 원조를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이죠. 둘 다 X가 나와야 하니까. 그 다음에 디귿 원조를 할 때 너네 헷갈릴까봐 이거 다시 한 번만 체크할게. 기억은 롤스가 오라서 답이 될 수 없고 니은은 둘 다 X라 답이다. 디귿 볼게요. 원조를 할 때 자원의 제공이 산출할 효용과 행복의 최대화. 공리주의네. 싱어는 오지만 롤스는 이런 거 고려 안 한다. 그러니까 둘 다 X가 아니니까 디귿도 답이 될 수 없고 정답 4번이겠네요. 그럼 리을은 맞다는 건데 원조를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선행위? 아니지. 자선행위는 노직밖에 안 그러지. 그래서 둘 다 X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같이 볼게요. 자, 갑부터 보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건 외우라 그랬지? 누구야? 칸트다. 자, 그럼 칸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갑 보면 될 것 같은데. 미적 가치의 추구 활동은 인간의 도덕성 실현과 전혀 무관한가? 아니지. 우리 미랑 도덕의 영역은 아예 독립적이지만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인간의 도덕성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수능 특강 제시문에도 있었고 제가 내신 수업 때 설명도 했었죠. 무관하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다. 1번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2번 취미 판단. 처음 보는 단어야. 지문에 있겠지. 그럼 취미란 여기 있잖아. 취미란 여기 취미 미에 관한 판단이란 관심을 혼합하면 안 된대. 그래서 관심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만족이나 불만족, 만족과 불만족은 감성적 판단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맞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비문학적으로 푸는 거네. 그 다음에 3번. 3번 볼게요. 3번 보기 전 을을 봐야겠구나. 을은 음악을 즐기는 건 잘못이야. 음악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야. 묵장가. 왜? 묵자는 음악을 싫어해. 왜? 이롭지 못하니까. 왜? 농부가 음악에 빠지면 경작에 전념할 수 없어 곡식이 부족해지고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자는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음악이 이롭지 못해서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음악이 즐거움을 준다 이런 걸 아예 부정했나? 아니야 인정해. 재밌지. 근데 이롭지 않다고. 그럼 3번 보자. 음악은 노동의욕의 고향? 이런 거 안 되잖아 지금. 경작에 전념할 수 없대잖아. 통치 질서의 확립? 안 되지. 왜? 나라를 돌보는 일이 불가능해진대잖아. 그래서 X. 4번. 음악의 목적은 감정 표현하는 무관한가? 아니지. 감정 표현 인정한다니까. 대신 좋아하지 않을 뿐. 다음에 5번. 을만 보면 돼. 음악은 사회적 정치적 효용성과 상관없지 않지. 왜? 사회적 정치적 효용성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계속 항상 묵자는 이거와 관련해서 판단하는데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다. 마지막 18번 볼게요. 갑.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없다. 칸트죠?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다. 그리고 자연 중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거. 우리 그래서 지문에 보면 그때 막 아름다운 광물 이런 것도 막 파괴하지 말아라. 너무 심하게. 왜? 우리 인간성에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칸트 인간중심주의. 그다음에 을. 지구 생물권 자체가 이건 굉장히 전체적인 느낌이지 유기체와 유사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전체가 아니라 개별 유기체의 고유한 선. 이거는 외워야지. 개별 유기체의 고유한 선 나오면 테일러죠. 얘는 개체론이고 생명 중심주의자고 다음에 여기서 고유한 선을 가진다는 건 생존, 성장, 발전, 또 뭐가 있었지? 번식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병, 토양, 식물, 동물, 인간 뭔가 큰 전체 체계를 얘기하고 있네. 거의 레오폴드겠네, 그죠? 이런 건 어떤 것도 같이 있다. 그래서 보면 얘는 레오폴드는 전일론이었죠. 전체론 전일론. 그리고 얘는 생태 중심자였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칸트랑 테일러.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인간의 직접적 의무 대상인 건 아니다. 그치, 생태계에는 무생물도 있을 텐데 칸트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 대상은 인간밖에 없고 테일러는 생명까지니까 무생물까지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둘 다 O다.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테일러랑 레오폴드네. 생물 군집과 생태계는 상호작용의 긴밀한 질서체계이다. 이건 둘 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까? 테일러도 막 생명 공동체, 생태계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건 둘 다 O다. 뭐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물이 무여져 있는 군집과 생태계는 상호작용의 질서체계다. 이거 둘 다 오겠지.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2번이 헷갈렸으면 다른 게 명확하게 정답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죠. 3번. 개별 유기체의 고유한 선은 생태계 전체의 선보다 우선한다. 테일러는 맞지. 근데 레오폴드는 아니지. 레오폴드는 전일론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3번이 정답이네. 병이 아니니까. 다음에 4번. 모두 다 인격 상호 간의 도덕적 의무. 얘들아, 인격은 인간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 서로 도덕적 의무를 지는 건 칸트든 테일러든 레오폴드든 당연한 거지. 모두 맞는 규범적 당위성. 당연히 그래야 한다. 다음에 5번. 도덕행위자는 생태계의 동식물에게 잔혹해서는 안 된다. 모두 다 맞지. 도덕행위자는 인간밖에 없고 생태계 동식물에게 칸트. 얘네가 중요해서고 소중하고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돼서가 아니라 잔혹하게 하면 안 되지. 왜? 윤리성을 손상시키니까. 칸트도 맞고. 다음에 테일러도 생명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동식물에게 잔혹하면 당연히 안 되고 얘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니까 레오폴드도 당연히 안 되죠. 잔혹하게 하라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몇 분인지를 모르겠네요. 25분이 남았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실전 모의고사 3회 풀어주세요.